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공부의 두 번째 시간을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그 리뷰하는 차원에서 우리 헌법 조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한번 보시면은 네, 헌법 조문을 한번 보시면은 조문을 한번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 헌법 21조를 한번 볼까요? 자, 21조를 함께 보시면은, 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자유, 출판의 자유, 언론의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알 권리와 액세스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1인 미디어가 발달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는 일반 언론기관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한 액세스권의 가치가 좀 더 넓어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 새로운 그죠? 인터넷, TV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러한 표현의 자유가 새로 변화하고 확장되고 있는 뉴미디어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1조 2항을 보시면은 이러한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요. 관련된 또 많은 판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조 3항을 한번 보시면은 통신방송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해서 이러한 법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우리 또 언급을 할 테고요. 21조 사항에 근거해서 한번 보시면은 다른 외국에는 없는 특이한 조항이긴 합니다.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서 언론 출판의 자유 외에도 책임성을 우리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PPT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21조 1항 중에서 이제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한 셈이고, 지금은 21조 2항을 한번 보시면은 사전제약, 허가제 검열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 광고도 그러한 주제에서 사전 심의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또 다양한 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영화의 사전 검열 제도 같은 것들을 위헌으로 결정한 많은 판례를 지금 PPT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46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미 배웠던 우리 언론의 자유를 특별히 우월적으로 인정하는 여러 가지 법리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그 민주주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실현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제한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이것을 이러한 제한의 법률에 대해서 심사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미국에서 많이 발달된 것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벌써 적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중 기준의 원칙, 그죠? 표현의 자유에도 훨씬 더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고, 그 외에 경제 정책적인 그 규제에 대해서는 그보다 도 완화된 심사 기준을 사용하는 그런 이중 기준 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 억제 금지 원칙이 있네요. 우리 21조 2항에서 규정한 것처럼, 자, 표현물에 대해서 사전에 허가를 하거나 사전에 검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우리 헌법에서도 위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물을 제한하는 법률은 아주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제한이어야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제한들은 바로 헌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고요. 이익형량 원칙을 해서 판단도 해야 되고요. 필요 최소한 규제 중에 최소한의 규제를 사용하는 원칙, 즉 다시 말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규정하고 있는 예컨대 처벌 규정이라든가 이런 규정 말고도 더 덜 제한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은 더 강한 규제를 사용했다면 그것 스스로 위헌일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들이 바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많이 보호하는 원칙으로서 우리 미국에서 발전되었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채용하고 있는 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헌법 21조 2항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전 허가 금지를 한번 보시면요. 언론 출판에서 허가되는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47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헌법재판소는 유선방송에 관해서 내용 규제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 규제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허가제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또 이 출판물 언론 표현물에 대해서 그것을 심사를 할 때요. 내용 규제와 내용 중립적 규제를 또 나눠서 판단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내용이 정말 적당하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규제를 하는 것을 내용 규제라고 하고요. 그런 내용에 무관하게 자, 그 표현을 하는 장소, 시간, 방법에 대해서만 이제 방법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 것을 내용 중립적 규제라고 합니다.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뭐 정부의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이것이 옳지 않는 표현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만약에 규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더 신중해야지 될 문제고요. 그에 비해서 그 표현을 하는 방법이나 장소 그것이 공항이냐 또 그도 일정 선거 기간 임박해서냐 뭐 이런 식의 그 제한을 다른 내용 외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을 내용 중립적 기준이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내용 중립적 기준이라는 것은 내용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완화된 심사 기준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표현물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위헌이라고 내용을 가지고 그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문제고요. 그 내용 중립적인 기준으로서 다른 그 표현물이 표현되는 어떤 시기라든가 장소, 방법에 따라서 표현물을 제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이런 두 가지 방법, 이 심사 기준도 우리가 유념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판결에서 우리가 논의될 수 있고요. 방금 제가 얘기한 이런 내용 심사 기준과 내용 중립적 기준 심사는 바로 이것도 미국의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영향을 받는 판례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한번 보시면은 자 신문 정기 간행물을 발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록제를 하고 있는데 등록제를 두고 있는데 등록제 자체는 합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등록제를 엄격하게 인정을 해서 우리 21조 2항에 반하는 허가제처럼 된다면 그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인쇄시설 소유 등록은 그 위헌성으로 보시면은 과거 오래된 판례네요. 90헌가 2.3 사건인데 정기간행물법에서 등록 요건을 갖추도록 한 소정항의 인쇄 소유물을 자가 소유로 해야지 된다는 해석은 바로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있었고요. 외국인 미성년자에 대해서 한국인 아닌 사람은 신문, 인터넷 신문의 발행 편집인이 될 수 없다. 미성년도 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이제 합헌성을 인정받은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문 외에 인터넷 신문 또 방송도 인터넷 방송 같은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늘어나 있고 뒤늦게 이제 법에서 이러한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다 편입시키고 있는데요. 인터넷 신문의 고용 요건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인터넷 신문의 경우 취재 인력 3인 이상을 포함해서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 이상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등을 요구하는 그러한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이걸 약하면 그냥 신문법이라고 얘기하고 신문법 시행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규정에 대해서는 바로 위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47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신문법, 언론중재법 자 이러한 신문법 말고 또 신문 언론에 관해서 여러 가지 피해 같은 것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언론중재법이 우리나라에 있고요. 굉장히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이 표현물을 통해서 오히려 명예라든가 개인 사생활이 침해된 경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또 역시 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문법 근거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바로 제시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 신문의 경우 5인 이상의 상시 근무 고용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헌법에 반한다. 법의 균형성도 없다라고 위헌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신문들은 이제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471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사전 검열 제한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많은 PPT에서 보시는 바지 많은 지금 예, 많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의한 결정이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자 21조 2항의 검열은 바로 행정권이 주체가 돼서 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 써요. 법률로서도 바로 이러한 검열제는 헌법에서 지금 불인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률로서 하더라도 위헌이라고 하겠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또 21조 2항이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비록 37조 2항에 의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더라도 21조 1항에서 이러한 사전 검열은 그만다는 것이고요. 472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행정권, 행정권의 이런 검열은 기본적으로 행정권을 전제로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행정권에 의한 심사를 금지하는 것이고요. 또한 보시면은 검열은 법률로서 허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전에 하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사후로서 만약에 그 표현물이 어떤 사람들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했다고 해서 사후적으로 분쟁이 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언론 매체에서는 표현할 때 이것이 사후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국가 행정기관이 그런 표현 자체를 사전에 못하도록 틀어막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후적인 사법구제는 가능하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사전 심사를 모두 금지하는 건 아니고, 밑에 보시면은, 자, 표현물을 보장하더라도 굉장히 표현물 중에서 낮은 가치의 표현이라고 하는 로우 밸류 스피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표현물로서 보장받을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예컨대 청소년 음란물, 폭력, 이런 것은 바로 또 제한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미리 등급 심사를 한다든가 라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전 검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 검열에 대한 적용과는 여러 가지 이제 판례들이 PPT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있고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472페이지에 그것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전 검열은 예외 없이 모든 바로 사전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언론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모든 표현물의 경우 사전 검열 원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과거 여러 가지 판례가 있는데요. 공연윤리위원회라는 곳이 이제 예컨대 영화 같은 사전 검열을 예전에 했었는데 그것도 사전 행정기관으로서 이것은 옳지 않다. 헌법 21조 2항에 반한다. 그래서 바로 위헌 결정 받은 바 있습니다. 자 과거 영화법이요. 그 다음에 영화진흥법도 바로 영화진흥법도 공진협이라는 걸 만들어서 또 심의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위헌 결정 받았고요. 그다음 영상물 등급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져서 등급 심사를 하게 됐고 지금 여러분들 뭐 청소년 이렇게 등급 있잖아요. 그 등급 중에서 이제 아예 등급 보류를 해서 영상물이 아예 뭐 외부로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취했었어요. 너무 뭐 지나치게 야하거나 뭐 외설적이거나 뭐죠 폭력적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전 제약이기 때문에 바로 위헌 결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음반에 대한 사전 심의제, 그다음에 비디오물에 대한 공연윤리 사전 심의제, 뭐 비디오물에 대한 항공공연예술진흥협회, 이 공진협이죠. 그다음에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의한 영화 등급 분류 보류제, 그다음에 자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의한 비디오 등급 분류 보류제도, 그다음에 외국 비디오물에 대한 필요적 수입 추천제도, 그다음에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사전 심의제도, 그다음에 의료 광고 심의제도 같은 것이 전부 다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거죠. 자, 또 제한상영가라고 해서 제한상영가 영화 극장에서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도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실제 제한상영가로 인정을 받아서 제한상영가 영화만 상영할 수 있는 영화 극장이 대구 정도에 생겼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벌써 여러분들 그 영화 이런 것도 상당히 요새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디지털화돼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영상물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제3기 재판부에서 상당히 많이 이러한 사전 검열 제도를 위헌 결정을 한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러한 사전 검열은 엄격히 금지를 하는 대신 여러 가지 뭐 의료 광고나 건강기능식품 광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자율심의하는 방식으로 지금 전환을 해 있고요. 예컨대 뭐 게임물 같은 경우에도 게임물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은 관리만 해주고 실제 민간위원들이 와서 그것을 검토하고 등급을 심사 분류하는 그런 자율심의제도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교과서 475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린 제한상영과 등급 영화를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필요한 영화로 정의한 것은 명확성 원칙이 위반돼서 헌법 불합치 결정한 바가 있다라고 또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기타 검열이 아닌 또 표현물에 관한 또 허용되는 제도도 있네요. 보시면 납본 제도. 자, 출판물을 하게 되면 일부 정부에 납품합니다. 그리고 5개관물 설치 허가제 제한하고 있고요. 검인정 교과서 제도. 여러분 교과서 그죠? 국정, 그다음에 검정, 인정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제도도 그렇고요. 물론 뭐 이런 제도에 대한 새로운 개혁 논의도 지금 또 연구되고 있습니다. 음반, 비디오, 게임물, 유통산업에 관한 등록제도, 검열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렇게 바로 사전검열 원칙이 우리 헌법에 의해서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고요. 건강물 기능식품법상 기능광고 광고 심의는 식약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 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이것도 행정권이 개입돼서 사전검열이라고 해서 바로 위헌 결정으로 그렇게 인정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2016 헌가 8 사건이고요. 이와 같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사전 행정기관에 의한 표현 또는 뭐 광고, 언론 이러한 표현물들이 바로 사전 금지되는 것이 헌법의 21조 2항에 근거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많이 그러한 사전 제한들이 위헌으로 결정돼서 이제 없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 제한을 한번 보시면은 자, 사후 제한은 당연히 이제 또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명확성 원칙이라든가 또 이익형량 원칙, 필요 최소한 수단의 선택 원칙에 근거해서 사후 제한 또한 또 최소한의 제한을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은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 21조 3항에 보시면 통신, 방송, 시설 기준의 법정주의가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언론사 소유에 대해서 겸영이 예전에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후에 법으로 또 많이 완화됐습니다. 보시면은 언론 시장이 너무 이제 한 그 기업이라든가 회사가 이렇게 독과점을 형성되면은 또 언론의 다양성이 필요한데 그죠? 다양성이 필요한데 그것이 파괴될 수 있어서 이러한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제한의 내용은 예컨대 언론사에서 주식 소유의 상한을 정하고 다른 매체들 간의 겸영에 대한 제한을 두는 그런 제도였고요. 방송 매체 간의 겸영의 비율을 일정 비율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신문의 경우 이제 복수 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던 신문법이 규정 이상 필요하게 신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신문법에 신문사업자의 일반 사업자에 비해서 더 쉽게 시장 지배 사업자로 추정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위헌 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미디어법이라는 것도 상당히 만들어져서 여러분들 신문사, 방송, 그다음에 여러분 종합편성 또 이러한데 방송의 다양한 또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예전 2000년대 초반기까지 있었던 어떤 이런 엄격한 겸영 금지는 많이 이제 깨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론 취재 보도의 자유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언론 취재 보도의 자유는 걔들이 최대의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에 받을 권리하고 비례해서 그런 취재원에 대한 이제 취재원을 보호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취재원은 재판에서 공개를 해야지 되는 것인가가 바로 문제가 되는데요. 취재원은 진술을 통해서만 입증될 수밖에 없는 경우 같이 실제적인 진실을 밝혀야만 공익이 인정될 때는 취재원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약간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판례의 입장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취재원은 철저하게 보호해야지 되고 법정에서도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이제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재판에서 진실을 발표해야 될 공익과 또 취재원의 보호에 관계해서 어떤 정도의 기준을 설정할지가 이제 미국과 또는 우리나라의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통신 비밀 보호와 공적 관심에 대한 보도 한번 보시면은 자, 공적 관심에 대해서도 타인의 명예나 공적 도덕, 사회 윤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바로 우리 21조 사항의 헌법 규정이 있죠. 그리고 언론기관이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도 이제 대법원은 헌법 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반 조각성 될 수 있고 불법 감청 녹음에 대해 의한 것이 아니라면은 예,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개를 하는 것이 형법이죠. 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례가 있네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 형법을 배우시면은 어떤 위법한 행위를 정당하게 해주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당행위, 헌법 20조에서 정당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당행위에 근거해서 인정된다라고 하는 범위가 있고요. 그 밑에 또 다른 거 보시면 자, 언론 출판의 내용상 책임의 의무 한번 보시면 자, 이미 벌써 21조 사항이 타인의 명예와 권리 침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21조 사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명예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네요. 그래서 명예라고 하면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을 이야기하고요. 명예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객관적인 외부 가치, 뭐 이런 것들, 단순히 주관적, 내면적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 객관적인 외부적인 가치 평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민사 책임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로 명예훼손을 한 자의 타인에 대해서 손해를 가한 경우는 민사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에도 바로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통신망을 통해 공개의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바로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러한 또 명예 위법성 조각 사유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명예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경우, 언론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언론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인격권의 제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사람 명예와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이 두 가지에서 또 비례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48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그런데 그것이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더욱더 표현의 자유가 우선시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공적 인물인지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서 봐야지 될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일정한 기소유예 처분을 헌재가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해야지 된다는 면에서 이제 취소한 바가 있다. 그죠? 여러분들 대통령 정도 되면 공적 인물로서 그의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 사유 내용들 다른 것 한번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형법에서 이제 명예훼손을 여러분들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만약에 이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면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바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입증이 없어도 자, 헌법재판소는 행위자의 진실한 걸 오인하였을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석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배려라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사실을 고려해야 되고 명예훼손 표현에서 또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비방 목적이라는 것은 이제 폭을 좁혀서 인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이 있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명예훼손제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21조 4항의 우리 헌법 규정에도 근거해서 좀 그렇게 과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고요. 또 허위사실 적시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아주 중대한 허위사실에 의해서 악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에만 민사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시스템을 미국은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많이 확보 인정이 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명예라든가 인격권 보호에 좀 더 치중을 한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기타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도 존중되기 때문에 음란 표현에 대해서도 일단 제한하고 있죠. 자, 초창기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음란물 표현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판례 변경에서 음란물도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들어가지만 굉장히 많이 제한할 수 있는 낮은 가치의 표현물로 봐서 음란물도 지금 현재 표현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표현 쭉 나오고요.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초창기 판례에서는 바로 음란과 저속을 구별해서 저속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 상스러운 표현 정도는 이제 명확하지 않고 저속이라는 표현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이러한 저속의 표현 정도는 규제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관련된 저속의 표현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현재 판단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법에 근거한 여러 가지 바로 의무 한번 보시면은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이라는 것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고 규제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방송심의에 관해서는 방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해서 내용을 봤을 때 방송통신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으로 본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가 헌법적의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유지와 인권 존중을 위한 사항, 아동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심의 규정에 대해서 제정 공포하도록 하고 있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과, 정정, 수정을 중지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인격권에 비례해서 바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벌써 명예훼손에 대해서 사죄 광고를 명령한 재판이 한정위원 결정된 것과 같은 취지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에 대한 규제도 한번 보시면은 자. 인터넷 매체가 이제 트위터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 뭐 유튜브 그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표현 방식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이를 다루고 있고요. 자, 건전한 윤리 및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심의 또는 시정 요구를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483페이지,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표현에서 관해서도 여러 가지 판단했는데, 이미 벌써 한번 말씀드렸던, 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그죠? 실명제 보시면은 본인 확인제로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고, 일일 평균 이용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에 바로 본인 확인 조치를 의무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두고 있었고요. 이것을 바로 이제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정보자기 결정권,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통신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문제에서도 봤듯이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선거 기간에 표현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명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이 제도는 두 번의 결정을 합헌 결정을 받았다. 두 가지가 이제 선거에 임박한 기간이라는 그런 특수성과 일반 표현물이라는 것이 그 두 가지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선거운동에서 자, 인터넷 SNS 활용과 선거운동 금지가 비례 원칙에 위반해서 한정위원 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바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법에서는 이 판결 이후로 상당히 많은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이제 인정이 되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그러한 법 개정이 결국은 진행되었던 거죠. 이때 보시면은 언론사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선거 후보자의 명의의 칼럼 등 게재를 보도하는 제한에 대해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규정에 관해서는 이제 위헌 결정을 한 사례인데 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사례는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표현의 자유를 좀 더 공직선거 기간에도 인터넷 칼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판결 논증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들으면서 이렇게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심사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주문만 먼저 결론부터 보시면은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구도로 제정되어 있는 내용들 등등 해서 제8조 2항 본문 인터넷 심의 보도 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은요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한 거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내용이네요. 내용 한번 보시면은 인터넷 언론사는 바로 저명인사에게 블로그를 개설해서 블로그 활동을 하고 기사를 생산하도록 했는데 이 청구인은 이제 녹색당의 공동위원자로서 이제 블로그 활동을 하고 이제 칼럼을 제기를 하다가 20대 국회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하니까 자 이러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이제 공직선거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선거 칼럼이 이제 선거일 전 90일부터 보도되는 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근거에서 이제 공정보도 협조를 인터넷 이 회사에다가 이제 인터넷 회사에 언론사에다가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회사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칼럼 게재를 중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청구인은 인터넷 언론사의 후보자 명의의 칼럼을 게재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 공직선거법 제8조 5 제6항 및 그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규정 등이 바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청을 했던 것이죠.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자 심판 대상 한번 보시면 자 선거법과 그 아래에서 바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규준 8조 2항은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규준에 관한 규정 그래서 본인 부분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하는 것과 달리 인터넷 후보 명의의 칼럼 기고 저술물을 게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됐지만 양자 실질적인 동일하고 동종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여기 문제가 돼 있네요. 자 관련된 규정을 한번 보시면 선거법에서는 자 8조 5에서는 바로 필요한 사항을 자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에서는 선거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선거법에서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기본권을 제한하면 법에서 관련된 규정을 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거법에서 8조의 5에서는 좀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하위에 이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규정에 보시면은 바로 그 심의에 관한 규정의 8조에서 인터넷 선거보도 언론사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 있네요. 그러니까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이것도 공직선거법에서는 근거만 두고 실제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바로 훈령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상당히 입법 기술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청구인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갈 위임 금지 원칙이 위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기본물을 게재하고 있는 것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 위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선거보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토대가 되고 중요하다. 그렇죠?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중립적인 기관으로서 심의하고 규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선거운동을 그죠? 일정한 심의 규정을 또 두도록 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러한 심의위원회로부터 이러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공포하고 있고 선거보도 심의를 위해서 훈령으로 이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요. 뭐 그것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이 심의 훈령 기종만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다는 입법 기술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법률 주변 원칙 위반에서는 그렇지만 보시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임 법령은 근거 없는 것을 법률 위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이 사건 판결에서 그죠? 자, 언론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형사처벌됐어요. 그러니까 훈령의 근거 지금 이제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훈령에서 이제 제한하고 있고 그러면 또 처벌 근거까지 두고 있는데 실질적인 그러한 제한 내용은 훈령에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90일 기준으로 다양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다른 것의 규제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입법 기술상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자,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보시면은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력을 판단하고 이 사건에서 시기정에 의한 모범의 위반 형식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해서 여기서는 위헌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훈령에 의해서 90일로 제한해 있고 다른 또 90일에 근거한 제한 또 규정들이 또 법에 있는 것도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훈령 기준에 의해서 처벌 규정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청구인의 청구하는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라는 제 입장이고요. 그 다음 한번 표현의 자유를 한번 볼까요?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한번 보시면은 자, 과잉금지 원칙부터 쭉 보시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그러한 제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침해 후 최초성 한번 보시면은 자,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인터넷 언론 홈페이지를 제외하고 있고 쭉 보시면 자, 인터넷 언론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를 확장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세스권, 아주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넓이의 액세스권으로서 인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에 의해서 새로 이제 그 평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인터넷에서 인터넷 선거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반론과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시기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법 규정을 통해서 입법 목적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만약에 이제 정말 허위 비방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다른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서 바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법의 균형성도 반해서 이 규정은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규정 자체에 대해서 뭐 이 판단의 자체에 있어서 이런 수긍 가는 경우도 있지만 논리적인 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죠? 이러한 법 규정이 실질적인 제한이 훈령에 있었다는 것이 좀 굉장히 문제라 되고 법률 위보의 원칙에 포괄적인 위임금지 원칙에 의해서 그죠?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이것도 결국은 이제 90일 이내에서 이렇게 인터넷 칼럼을 제한하는 내용들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의한 제한이니까 그런 내용 중립적 규제 방법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용을 직접 봐서 이 내용이 뭐 허위 사실인가 아니면 타인을 뭐 다른 후보자를 공연하게 이제 뭐 비방하거나 음해한 것인가 뭐 이런 것으로 결국은 내용 심사를 해야지 되는 문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심사하는 기간도 상당히 부담이 가고 그리고 심사하는 기간이 만약에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심사하는 기간, 그죠? 심사하는 기간에도 굉장히 공정성을 요하고 만약에 공정하게 심사를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내용에 근거를 해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타인의 후보자의 표현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많이 제한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 전체 내용에 또 뭐 결과에는 수긍하면서도 개별적인 어떤 심사 방법이라든가 논리에서는 상당히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489페이지 그래서 인터넷 언론사에서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 후보자 명의로 칼럼 게재를 보도하는 제한하는 그 인터넷 보도 심의 기준, 그죠? 훈령 기준에 대해서 결국 위헌 결정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기타 온라인 아동 서비스의 아동 음란물 발견, 삭제, 전송 조치에 대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기타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형법 105조에는 국기 국장 모독 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의 정치성 표방하고 훼손의 처벌의 필요가 있고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 처벌을
축소해야 된다는 뭐 그런 헌법재판소에 또 소수의 의견이 있었다라고 하겠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 비상계엄 하에서 또 언론 출판의 자유가 특별히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신헌법상 긴급조치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고 헌법재판소는 과거 유신헌법의 부정, 반대, 외국 개정 논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긴급조치법 제1호, 9호의 규정이 바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서 위헌이다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 출판의 자유와 한계 보시면 이미 벌써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를 우월적으로 보는 이중기준 원칙, 사전 억제 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연전하고 현존한 위험의 원칙, 이익형량 원칙, 필요 최소한의 규제 수단 선택의 원칙 뭐 등등이 있고요. 또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 목적에 근거해서 법률이 제한하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지 되고 본질적인 내용을 또 침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러한 또 37조 2항의 원칙을 또 표현물의 자유에서는 또 따라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언론 출판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업체도 금지하고 있고 많이 보호를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만약에 누구를 침해하거나 했으면 사후적으로는 여러 가지 구제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은 자 언론이 만약에 잘못된 보도를 했으면 이걸 정정보도라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조에 관한 법률, 즉 흔히 말해서 이제 언론중재법에서 이것을 규정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14조에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에 의한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하지 않고 바로 정정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뉴스 서비스자 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정정보도 청구가 인정되는 거죠. 자, 1인 미디어나 다양한 미디어, 뉴 미디어가 발전돼서 표현의 자유가 다양하게 신장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는 허위 정보들이 또 많이 범람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정보도 청구권 인정할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반론보도 청구권이라는 것도 인정됩니다. 반론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된 반박적인 주장을 하는 내용이고요. 한쪽에서 어떤 얘기하면 그 반대의 얘기에서 거의 동일한 수준의 지면을 할애해서 반박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로 마찬가지로 언론중재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추후 보도를 한번 보시면은 자 언론 보도에서 범죄 혐의라든가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공포된 자가 형사상 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그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됐으면 이를 앞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대해서 추후 보도를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보도는 언론 청구의 명예나 권리 회복을 위한 해명이 포함되는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도록 하고 있죠. 이렇게 바로 하고 있고요. 기타 이렇게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같은 것 외에도 분쟁이 있으면 이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중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 재판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훨씬 더 저비용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같은 사인이라도 언론기관과 일반 피해를 받은 국민들과의 관계는 이제 헌법상으로는 다 같이 사인이지만 그러한 사실상의 힘의 관계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중재법이 그러한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자 언론의 보도가 만약에 그 명예를 훼손하거나 하면 형사처벌을 제기를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지만 이미 벌써 말씀드린 것처럼 사제 광고를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명령하는 것은 바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이 있었고요. 이따 보시면 자, 출판물의 배포 또는 영상의 상영에 대해서 사전에 금지해 줄 것을 법원에 가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 표현물이 그래서 예컨대 뭐 여러 가지 자서전이나 이런 것 내용 중에서도 오히려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을 포함해서 출판물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소송이 제기될 수가 있죠. 당연히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런 가처분 제도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 판단한 것으로 검열금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인터넷에서 다양한 글에 대해서 글을 삭제 요청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에서 어떤 글이 잘못됐으면 이걸 삭제해 주세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인터넷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 스스로가 이제
그 표현물 자체가 적절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해서 스스로 일정 삭제를 하는 권한도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 이러한 그 이제 서비스 제공자들 안에서도 이러한 자율적으로 이러한 명예훼손이라든가 또 타인의 어떤 인격을 침해한다든가 또 아동 청소년들의 어떤 건전한 뭐 윤리 같은 것을 침해하는 그런 글에 대해서 삭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헌법에 의해서 언론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보호가 되고 있지만 21조 상에서 많이 그것을 이제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또 사후 제약도 두고 있고요. 예, 이미 벌써 언론중재법, 그다음에 뭐 민사배상, 형사 고소 또 이런 것도 있다 말씀드렸고요. 분명히 언론 출판은 기관들은 그만큼 공중에 대해서 사회 윤리를 지키면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과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다 신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언론기관 또 더 나아서 1인 미디어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하는 그 이야기들이 전부 합쳐지면은 바로 우리 국가 그리고 사회 또 발전적이고 건전한 방향의 논의가 또 제공되고 그것을 유권자들이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들 그런 것들이 바로 표현의 자유를 통한 바로 언론 출판 기관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뉴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언론 출판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한 사람의 표현자 그리고 언론 출판자로서 이러한 표현 활동에 참여할 수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또 역량이 그만큼 늘어난 대신 그만큼 또 책임도 뒤따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론 출판의 자유 여기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또 우리 집회결세 자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